네,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LBX 동영상 리뷰, 저는 건담 울릭의 스트록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논입니다. 2011년 12월 17일에 1000엔으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요즘 주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옛날 제품들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2011년 벌써 3년 전이 다 돼가죠. 12월이면은 벌써 다다음 달이면 12월인데 1기에 등장했던 LBX고요. 초살의 황제 카이도 진이 다루는 LBX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엠페러의 후속기에 해당하는 기체지만 엠페러와는 달리 사이버 렌스사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엠페러는 카미야 중공업이었죠.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LBX였는데 애니메이션상에서는 뭐 그다지 큰 활약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제논의 바로 전 기체인 프로토 제논 쪽이 좀 더 화려한 활약상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 리뷰 앞서서 총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10점 만점 중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토를 별도의 유닛으로 탈착이 좀 편리하게끔 바꿔놓은 점도 참 좋았고, 비교적 소체 색분할도 참 충실하고 괜찮았는데 뭐랄까 가동률 쪽에서 아쉬운 점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꽁지머리가 참 인상적인 외관인데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던 그 황장군 생각도 나는데 전체적인 컬러링은 엠페러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라색, 아주 진한 곤색 이런 조합인데, 그러다가 붉은색도 조금씩 들어가고, 몸매는 상당히 호리호리한 편입니다. 엠페러를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프로포션일 수 있는데 어깨 쪽이나 동체, 다리 쪽이 윤곽이 확실히 보이는 좀 뭐랄까 일반적인 LBX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덕분에 엠페러처럼 굉장히 좀 육덕지고 누가 봐도 악역스러운 디자인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어졌는데 제논에 와서는 그나마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기 시작했죠. 뒤쪽을 보면, 자, 망토를 살짝 들어보면은 꼬리가 나오는데 악마스러운 디테일을 참 살리기 위해서 이 꼬리란 거를 추가를 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뭐랄까 역할적으로는 기체에서 할당하는 부분은 이게 흔히 뭐 MS에서 말하는 그 스테빌라이저, 자세 제어용으로 쓰이는 부품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잠깐 빼서 보면요, 연질 재질로 된 핑크색 파츠예요. 그래서 좀 탄력이 있고 파손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좀 괜찮은 구성이긴 한데, 이게 뭐랄까 각도는 완전히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생긴 대로만 그냥 활용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은 뭐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욕심이죠. 1000엔짜리 키트에 뭐 예를 들면 구프의 히트로드 같은 가동률 원에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꼬리가 이렇게 부속이 됐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제논이 직립시키기 어려운 그런 LBX는 아니지만 꼬리가 있어서 조금 더 세우기 쉬워졌어요. 뒤쪽에 삼각대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다리와 꼬리로 접점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체 곳곳에 이 꼬리 재질하고 똑같은 연질의 핑크색 파츠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릎, 그리고 흉부 쪽에, 머리 쪽에는 스티커로 재현이 됐네요. 들어가서 디테일을 조금씩 살려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분할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1000엔짜리 키트 치고는 스티커 할당을 좀 꽤 영리하게 했다고 봐야겠죠. 파츠만으로 놓고 보면은 그다지 많은 색깔이 들어가진 않는데 1000엔짜리 키트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망토는요, 예전처럼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서 목에다 걸치는 그런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아예 이렇게 별도의 유닛으로 편리하게 탈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편리하게 탈착이 되고요. 접합 부분에 뭐 마모율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낄 때 뻑뻑하거나 뺄 때 잘 안 빠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모로 좀 개선점이 많이 보이는 설계인 것 같아요. 외관만 봐서는 뭐 2기대로 넘어가서 더블 라인업의 뭐 후기형 모델들, 예를 들면 뭐 이카로스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외관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동률 살펴볼게요. 지금 가동률 살펴보려고 망토는 일단 분리를 해놨어요. 8부터 보죠. 8은 일단 설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살짝 90도에 못 미쳐요. 관절이 이렇게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수준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더 굽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더군다나 무장을 양손 파지해야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팔 가동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허리는 회전은 되는데 나중에 더블 라인업부터 나온 그런 LBX 설계들처럼 안에 볼관절이 들어있어서 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던가 이런 기믹은 아직은 없습니다. 무릎은 뭐 굽혀지는 각도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요. 이쪽도 팔처럼 90도에 살짝 못 미치는 가동률이긴 한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글쎄요, 이게 스커트에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허벅지가, 그러니까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다리 가동률이 좀 뻣뻣하는 느낌 많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느낌을 더욱더 주게 하는 게 이 발목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긴 합니다. 흔히 일반판 LBX에서 많이 보는 볼관절이긴 한데, 이게 더블 라인업에서부터 보여지던 그 각도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볼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발 형태가 아예 그걸 노리고 만들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포즈가 좀 불가능하다는 거, 조금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딘가 좀 어정쩡한 느낌, 좀 다양한 포즈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설계예요. 꼬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츠 자체가 고정이고요. 이 연결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각도만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연질 파츠이다 보니까 자꾸 꼈다 뺐다 하고 막 힘을 주고 이러면은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정력도 안 좋아지고 마모도 생기고 하니까 가급적 한 포즈 정해놓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한데, 이 꽁지머리가 이게 원래 설정이었다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었겠죠. 무슨 머리카락처럼 팔락팔락이는 그런 천재질 같은 거였을 텐데, 이게 망토 파츠를 껴놓고 움직여 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백팩의 뿔 부분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고개를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에 좀 애를 먹게 되고요. 참 이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기본적인 가동률은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막 간섭을 받다 보니까 특히 하반신이 좀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이에요. 아예 이 제논이라는 기체가 애니메이션에서도 게임에서도 1기에 등장을 안 하고 더블부터 등장했으면은 키트판에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나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무장 설명 해보겠습니다. 네, 무장 설명해 볼게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장, 제논 할버드입니다. 할버드래요, 할버드. 티타니아 때도 메이스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메이스나 또 할버드라니, 포렉스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름만 들으면 할버드랍니다. 엠페러가 사용하던 이 티타니아를 업그레이드 한 듯한 느낌의 무장이죠. 설정한 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비교적 실 할당은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실의 컬러 배정 자체가 끝에 이 핑크색 점이 찍혀 있어가지고 마치 파츠 분할한 것 같은 착각도 불러일으키고요. 실 자체가 은색 실이라서 그냥 날이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소체 곳곳에 들어갔던 이 핑크색 파츠들이 무장에도 좀 할당이 됐다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거를 양손 파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자루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양손 파지는 이렇게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박스 아트에 나왔던 그 포즈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군요. 무장 쪽은 뭐 크게 아쉬운 점은 안 느껴집니다. 부분 도색만 조금 하실 줄 아신다면은 거의 뭐 완벽하게 재현이 될 것 같군요. 이렇게 무장 설명 그리고 소체 외관 가동률 쭉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제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건프라하고 LBX 조합해 볼 건데요. HG 건프라를 이용해서 좌우 비대칭의 리페어 모델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건탱크 이거를 이용해 볼 거고요. 오늘 사용될 파츠들은요, 먼저 양팔이 제거된 발다이버의 소체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팔 부분만 떼어내서 건탱크의 팔을 한쪽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외에 건담 엑시아 다크매터의 왼팔 어깨 아래 부분만 준비를 해주시고, 다크매터 부스터 부분에서 자, 이쪽 양쪽 날개 쪽만 폴리캡 포함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개를 결합하기 위한 멀티기믹스의 조인트, 도트블레스 라이저의 부품이죠. 요거를 준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발다이버의 왼쪽 어깨에 그대로 다크매터의 팔을 결합을 해줍니다. 자, 무리 없이 들어가죠. 이게 뭐 파츠가 깎여 나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무리에서 막 꽉 껴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척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자, 반대쪽에는 건탱크의 팔을 연결을 할 건데요. 뭐 이쪽도 역시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먼저 멀티기믹스 조인트를 연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크매터 부스터의 양쪽 날개를 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누르다가 다른 파츠들이 막 박살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폴리캡이 안쪽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렸네. 완전히 분리를 한 다음에 끼는 편이 낫겠네요. 자, 먼저 윗부분 연결을 한 다음에 아랫부분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무리가 있는 건가? 오케이. 반대쪽도 이게 뭐지?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떨어져. 각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냥 어찌됐건 형태상 다 자기 자리에 맞게끔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3D로 보도록 할게요. 또 떨어지네. 또 떨어져.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랄까, 원래는 양쪽 양팔 다 건탱크 팔 결합한 뒤에 이 백팩에 무작정 그냥 그루제온의 발 결합해가지고 그 그루제온 뒤꿈치에 마련되어 있는 이 톱니 롤러를 드러내서 좀 공격적인 느낌으로 해볼 작정이었는데, 제가 이 뭐랄까, 이걸 항상 준비할 때 이런저런 건프라 무슨 뭐 아무튼 사무실에 존재하는 모든 파츠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일단 이게 결합이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방송을 하면서 따로 가공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끼워지는 애들 우선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프라들을 거치게 되는데 컬러링 쪽에 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색 대비에 좌우 비대칭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참 이 HG 건프라하고 LBX는 전체적인 비율은 정말 안 맞는데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얼굴도 엄청 작잖아요, HG는. 근데 이 부분적인 파츠만 갖다 놓고 공유하기에는 딱 좋은 궁합인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논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사실은 프로토 제논을 원했던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살짝 안타까운 라인업이죠. 안타깝다는 표현 속에는 이 가동률에 대한 유감도 섞여 있다는 얘기고요. 외관이나 제연도만 보기에는 참 괜찮은 키트이긴 합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딱히 어필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도 부정은 못하겠어요. 자신이 카이도 진의 열렬한 팬이다 라는 분들께는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제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헌터를 리뷰해 드릴 예정입니다. 키트로는 최초로 등장한 와일드 프레임 LBX죠. 이후에 인비트나 펜릴, 오베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이 와일드 프레임의 조상격인 녀석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많은 좀 찬사를 받았던 LBX이기도 하고요. 동물 컨셉을 그렇게나 전면적으로 어필하던 LBX는 지금까지도 헌터하고 펜릴이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얼굴 자체가 동물이에요 그냥. 네, 다음 시간 헌터의 리뷰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골판 지정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